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삶이 힘이 되는 채널 매일 3분입니다. 예전에는 나이 들어서 매력적인 사람들은 영화배우나 탤런트처럼 화면 속에서나 존재했었지만 지금은 일반인들 중에서도 매력적인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몇 해 전 모 케이블 방송에서 시니어 모델 선발대회를 개최했는데요. 60대, 70대에도 이렇게 매력적일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환호했었죠. 100세 시대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50대, 60대가 인생이 저물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시기로 인식하게 됐어요. 그렇다 보니 이 나이에 이르러서도 자신을 잘 가꾸고 실력과 능력까지 갖추고 매력을 뽐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위에도 나이에 비해 젊고 매력적인 사람들 한둘은 있을 거예요. 이처럼 이제 50대, 60대를 넘어서 70대, 80대가 되어도 여전히 활동적이고 매력적인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이런 현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두드러질 거고요. 초고령화 사회가 되어갈수록 나이가 들어도 매력적인 사람들이 더욱 늘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더 나이가 들더라도 이런 매력적인 사람으로 남을 자신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나이 들어도 매력적인 여성들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나이 들어도 매력적인 여성들의 특징. 첫 번째, 삶의 스토리와 철학이 있다. 잘 물든 단풍은 봄꽃보다 더 아름답다라는 말이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의 아름다움이 이렇지 않나 싶어요. 살을 빼고 화장을 곱게 하고 예쁜 옷을 입고 하는 데서 아름다움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무게에 담긴 내면의 아름다움. 그러니까 그동안의 세월과 경험을 통해서 묻어나는 연륜과 철학, 그리고 여유가 있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가진 것 많고 멀쩡해 보이는데 막상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렇다 할 삶의 스토리나 자신만의 가치관이랄까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대화를 해보면 남들 뒷담화, 드라마 얘기, 연예인 뒷얘기, 그리고 남편, 자식, 시댁에 관한 이야기들은 줄줄줄 나오는데 막상 자신에 관한 이야기나 자신의 견해를 얘기해야 할 때는 입을 꾹 닫고 말을 못하는 여성분들이 있어요. 반면 매력적인 여성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금까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어떻게 극복하며 살아왔는지 하는 삶의 스토리가 있어요. 또 이렇게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하는 자신의 생각과 방향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관한 자신만의 바램과 철학도 담겨 있죠. 이런 인생의 굴곡을 견뎌오며 얻은 삶에 대한 생각과 여유가 자연스럽게 묻어나는 여성이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돋보이려고 하거나 잘난 척하지 않아도 잘 물든 단풍처럼 아름다움이 배어나오는 거죠. 나이 들어도 매력적인 여성들의 특징. 두 번째, 향기 나는 사람.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람만이 지니고 있는 품성, 즉 마음씨가 있는데요. 이 마음씨는 살아오면서 하나씩 체득되어 쌓여지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생기지도 않고 또 쉽게 사라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은한 향기처럼 드러나기 마련인데요. 없으면서도 남을 도울 줄 아는 사람, 자기도 바쁘면서 순서를 양보할 줄 아는 사람, 힘들 때 위로가 되고 그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려 노력하는 사람, 내 허물 감싸주고 부족한 부분도 너그럽게 봐주는 사람, 자기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배려하고 도움을 주는 사람, 한 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이처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밝고 긍정적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보는 사람의 기분까지 상쾌하게 해주는 은은한 향기가 풍겨요.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진실되게 삶을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예쁘게 핀 꽃처럼 향기가 나는 거죠. 이처럼 잘 살아온 날들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 매력적인 사람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향기는 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악취를 풍기고 살지는 말아야 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나요? 나이 들어도 매력적인 여성들의 특징. 세 번째, 인성이 곧 매력이다. 아무리 매력적인 외모를 지니고 사회적으로 성공했더라도 인성이 바르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데요. 우리는 한때 모 재벌 가문 사모님과 딸들의 어마어마한 인성을 목격한 적이 있죠. 마치 자신 밑에 있는 사람들을 종처럼 대하고 소리치고 악다구니 쓰던 그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직도 떠오르는데요. 본인의 인성과 매너가 곧 그 사람의 매력이에요. 내가 갑의 위치에 있다고 해서 상대방에게 말을 함부로 하거나 막대하는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매력은 반감되는 것을 넘어 바닥을 치게 되는 거죠. 내가 갑이라는 이유로, 더 나이 들었다는 이유로 젊은 사람들에게 말을 놓지 마세요. 백화점이나 미용실, 식당 등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하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 안 든다고 신경절을 부리거나 예의 없이 행동하지 마세요. 아무데서나 나도 모르게 신경질을 부리고 짜증을 내고 있다면 본인은 타인에 대한 매너와 예의가 부족한 사람임을 스스로 인증하는 거예요. 신경질 날 일이란 사실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기 때문에 신경질이 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이 그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신경질을 내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리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보다 어린 사람, 자신보다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도 존중하는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야 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매력도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매력적인 여성들의 특징 네 번째, 호감 가는 외모를 가꾸자. 나이가 들더라도 여자는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돼요. 중년 여성분들 중 이 나이에 외적인 거에 신경 써야 하나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외적인 아름다움을 포기하는 순간 그때부터는 여자가 아니라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그 나이에 맞는 아름다운 여성이 주목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거든요. 물론 젊은 20대들과 팽팽한 피부와 S라인 몸매를 비교하며 아름다움을 겨루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 거예요. 매력적인 중년 여성은 팽팽한 피부와 S라인 몸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이보다 밝아 보이는 호감 가는 외모에서 매력이 나오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주름이 지더라도 웃는 주름은 나이가 어려 보이고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평상시 많이 웃어야 해요. 웃음은 8년 더 젊게 보이게 해준다고 하잖아요. 많이 웃을수록 나이가 들어도 외모가 밝고 호감가게 변하기 마련이거든요. 또 어떤 자리를 가든 그 자리에 맞는 단정한 외모와 옷차림에 신경 쓰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해요. 나이가 들수록 그 자리에 맞는 예의와 격식을 갖출 수 있어야 매력적으로 보이거든요. 나이 들어도 매력적인 여성의 특징 다섯 번째, 언제나 성장하는 사람. 나이 들어도 매력적인 사람은 볼 때마다 더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에요. 크게 성공을 했거나 대단한 부를 이뤄서가 아니라 늘 자신의 발전을 위해 배우고 노력하는 자세를 가진 사람을 의미하는 건데요.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 적당히 살아야지 하는 마인드는 더 빨리 늙게 만들어요. 이 나이에 뭘 하겠어라는 생각을 버리고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일,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무궁무진하다는 생각으로 그런 것에 도전하는 삶을 꿈꿔야 해요. 그래야 삶도 활기차고 젊어지며 매력적으로 바뀌게 마련이에요.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을 발휘해보세요.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유연하게 대응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더 배우고 더 공부해야 해요. 무엇을 배우는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이 악기든 요리든 영어든 무엇이든 괜찮아요. 또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어떤 분야여도 상관이 없어요. 항상 배우려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성장해 간다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더 매력적인 여성이 되어갈 거예요. 지금까지 나이 들어도 매력적인 여성의 특징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우로 불리는 오드리 헵번은 진정한 매력은 내면에서 비롯되며 외적인 미모는 그저 장식일 뿐이다 라고 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외적인 미모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내면의 매력을 키우기 위해 더 노력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매력적인 앞날을 응원할게요. 부티나는 사람과 귀티나는 사람 중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게 그거 아니야 하시겠지만 부티와 귀티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빈티나는 사람이 돈을 들여서 비싼 옷과 명품 액세서리 등으로 치장하고 고급 샵에서 외모를 화려하게 꾸미면은 부티는 바로 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귀티는 아무리 돈을 들인다고 해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귀티는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내면에서 뿜어나오는 태도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우리 주위에는 아주 예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학벌이 높거나 부자가 아닌데도 귀티가 흐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귀티가 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 먹고 행동한 것들이 누적되어 만들어진 결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이해하고 지금부터라도 그 모습을 닮아간다면 우리도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귀티가 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첫 번째, 만나면 기분이 좋아진다. 그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면 그 사람이 내게 던지는 말과 표정에 정답이 있어요. 내게 호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말과 표정은 상대방에게 그 기운을 전달하기 때문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같이 있으면 에너지가 충전되는 느낌이 드는 사람이 귀티나는 사람이에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 상대의 기운을 업시킬 수 있다면 그야말로 큰 능력을 가진 셈이죠. 이런 능력은 자신의 마음속에 기쁨이나 즐거움, 행복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로 가득 채워져 있을 때 발휘가 돼요. 그래서 이런 긍정적인 에너지가 호의를 표하는 방식으로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는데요. 이런 귀티나는 사람은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표현을 하다 보니 얼굴 자체도 밝고 기분 좋은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귀티나는 사람은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온화한 인상의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긍정적인 말과 기분 좋은 표정을 통해 상대방에게 에너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두 번째, 존중을 담아 말한다. 상대가 어떤 사람이건 간에 차별하지 않고 존중을 담아 말하는 분들을 보면 귀티가 나죠. 그런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알고 행동해요. 남을 낮추고 막대하면 오히려 자신이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보다 직책이 낮거나 어리다고 만나자마자 대뜸 반말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귀티가 나던가요? 식당 종업원이나 백화점 판매원 등에게 함부로 말하는 일명 사모님들이 있는데 그런 사모님들이 대단해 보이고 귀티가 나던가요? 그렇게 행동할수록 오히려 자신의 낮은 수준만 드러내는 거죠. 제가 아는 분 중에 공직 생활을 하시다가 정년퇴직 후 초등학교에서 학교 보안관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누구를 대하든 존중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어요. 학생들에게도 야 뛰지 마라 다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쳐요 천천히 걸어 다니세요 이렇게 아이들에게도 존대로 말하지 함부로 반말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이처럼 귀티나는 사람들은 어리거나 직책이 낮은 사람이라고 해도 하대하지 않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요. 그리고 평상시 언성을 높인다거나 경박하게 말하는 경우도 없고요. 심지어는 화가 났을 때조차도 차분하고 조곤조곤하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만큼 삶의 연륜이 느껴지는 거예요. 또 귀티나는 사람은 말투도 차이가 나요. 너무 빠르거나 느리거나 더듬는다거나 하지 않고요. 거칠고 투박하거나 하지도 않으면서 차분하게 좋은 어조로 말을 해요. 그리고 말할 때 횡설수설하면 아무래도 품위가 떨어져 보이죠.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말하면 듣는 입장에서도 좋게 들리는 건 당연하겠죠.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세 번째, 배려심이 가득하다.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와 애정에서 나오는데요. 귀티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사에 대해서도 배려가 느껴져요. 상대가 원치 않는 것 같으면 알아서 존중하고 자제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한 사이라도 모든 일을 다 얘기하지 못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얘기하다가 상대가 그런 눈치를 보이면 아 저건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하고 알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상대방이 곤란해하는 걸 알면서도 먹이를 쫓는 맹수처럼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려고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 자신의 호기심을 채우는 게 더 중요한 사람들인데요. 귀티나는 사람들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로 눈치껏 주제를 다른 것으로 바꿔줘요. 이처럼 귀티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입장을 항상 잘 이해하고 배려해 주는데요. 이렇게 남을 배려하고 도왔더라도 생색내거나 드러내지 않는 부분도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귀티란 오랜 연륜을 통해 자랑하지 않아도 저절로 드러나는 것이거든요. 자신이 스스로 생색내고 자랑하려는 순간 귀티는 사라져버리게 될 거예요.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네 번째, 자신을 사랑한다. 스스로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낮게 평가하는 자신감 없는 태도에서 귀티가 풍겨나오긴 어렵겠죠. 사람들은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어 하는데요.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들에게서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게 돼요. 그렇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과도하게 노력하게 되고 남들의 평가에 민감하다 보니 평가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감정의 기복이 심한 경우도 많아요. 반면에 귀티나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는 감정의 흔들림 없이 평상심을 유지해요. 누군가가 자신의 단점을 건드려도 발끈해서 반응하지 않고 자신의 단점을 인정하고 오히려 기분 좋은 웃음으로 승화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요. 또 어디서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소신 있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도 있죠.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태도일 텐데요. 이런 사람은 어디 가서도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다섯 번째, 여유가 있다. 애정이 결핍된 사람은 항상 자신을 사랑해줄 누군가를 찾아다니고요. 금전적인 결핍이 있는 사람은 항상 돈을 쫓아다니며 살아요. 이처럼 무언가 결핍되어 쫓아다니는 모습에서 귀티가 느껴지진 않죠. 스스로 느끼기에 마음에 부족한 부분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여유로운 부분으로 인해 그것이 품격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귀티가 나는 사람은 비싼 옷을 걸치지 않아도 왠지 여유로운 분위기가 풍기게 돼요. 이처럼 얼마를 가지고 있냐보다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넉넉하고 여유로운가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귀티예요. 또 귀티나는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있다 보니 어떤 일에도 조급해하고 안달복달하지 않아요. 자신만의 느긋한 페이스로 여유있게 행동하는 경우가 많죠.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여섯 번째, 건강하다. 기본적으로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 귀티가 나요. 매일 화장 하나 없는 다크서클 내려온 얼굴로 무릎 나온 몸빼바지 대충 입고 다니면 귀티가 나진 않겠죠. 귀티가 나는 사람들은 외형상으로도 차이가 나는데요. 얼굴색이 밝으면서 건강미를 풍겨요. 이런 것들은 평상시 자기관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건강에 나쁜 음식들은 멀리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게을리지 않고 꾸준히 하면서 제 시간에 잠을 자는 습관 등이 모여서 이런 건강한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자기관리를 잘하게 되면 예쁘지 않더라도 보기 좋고 건강한 모습이 되는데요. 이런 건강함이 자신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귀티나는 사람들의 특징 7번째, 절제를 잘한다. 귀티나는 사람들은 먹는 것이나 행동, 말하는 것까지 가하지 않게 절제하는 능력이 뛰어나요. 넘치는 것은 부족함만 못하다고 하죠. 식사도 가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비만으로 이어져요. 행동이나 동작이 가하면 과도하게 폼 잡는 것 같고, 목소리가 가하게 크면 조급하고 한한 듯이 보이는 법이에요. 또 귀티나는 사람들은 남에게 베품에 있어서도 과하지 않고 적절해요. 베푸는 것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닌가 생각하시겠지만 이것도 너무 가하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그냥 자신의 생각대로 무조건 들이미는 경우인데요. 상대방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베품도 상대가 원하는 것을 필요한 만큼 줄 때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 법이에요. 이렇게 동작이나 마음이 과하지 않은 절제하는 것도 귀티나는 사람들의 다른 점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까지 귀티나는 사람들의 7가지 특징을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귀티나는 태도나 행동은 어느 한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 쌓아가는 것일 텐데요. 스스로에게서 이런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때 내 삶도 행복해지지만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오늘부터 귀티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보자고요. 인생은 배우는 시기인 전반 30년, 성장하는 시기인 중반 30년, 완성하는 시기인 후반 30년으로 나뉜다고 해요. 인생 전반 30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배워서 중반 30년을 노력하며 잘 성장해 왔다면 남은 후반 30년은 걱정 없이 행복한 노후를 보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그렇더라도 남은 후반 30년 동안 충분히 역전승도 가능한데요. 그래서 인생을 완성해가는 우리 50대, 60대 여성분들이 남은 30년을 더 근사하게 보내는 방법들을 오늘 얘기해 볼까 해요. 남은 인생을 역전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기운 불끈 나는 이야기가 될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나이 들수록 더 근사한 삶을 사는 방법. 첫 번째, 에너지를 집중하라.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마인드가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의 마인드를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마인드로 싹 바꿔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언가에 몰입하고 집중해야 해요. 지금 자신이 집중하는 것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세요. 돈이나 건강일 수 있고요. 아니면 자녀 또는 행복한 노후, 지금 따려고 노력하는 자격증, 새롭게 시작한 취미 활동 등일 수도 있어요. 어떤 것이든 중요한 것은 집중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자신의 삶이 더 긍정적으로 되는 것이어야 해요. 주말마다 나오는 TV 드라마에 집중하고 있다거나 매일 저녁 늦게 먹는 야식에 집중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집중하는 것이 있다면 이쪽 저쪽 곁눈질 하지 말고 그곳에만 에너지를 쏟아부으셔야 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 열정, 에너지 이런 건 다 똑같이 주어지고 또 모두 한정적이에요. 돈이 많다고 시간이 더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학력이 높다고 해서 열정이 더 넘치는 것도 아니란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식 조리 기능사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에 집중하고 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주변에 친구가 와서 야, 그것보다는 다른 자격증이 더 유망해 라고 자꾸 꼬드기는 거예요. 그럼 그것도 괜찮아 배는데 하면서 한식 조리 기능사 조금 찝쩍거리다가 또 다른 자격증 조금 찝쩍거리고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면 이게 잘 될 리가 없겠죠. 이렇게 하면 시간만 지나가고 결국 자격증은 멀어지게 될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열정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과 열정이 그렇게 분산되는 순간 그것은 그냥 버려지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몇 달 동안 바쁘게 열심히 노력한 것 같지만 막상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에너지를 집중하지 못한 결과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또 나는 이 부분에 정말 몰입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이 들수록 더 근사한 삶을 사는 방법. 두 번째, 인생은 계속된다. 지금 내 삶이 잘 풀려가고 있다거나 또는 잘 풀려가지 않고 있다고 해도 인생은 지금 한창 진행 중이기 때문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고 끝까지 가봐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잘 나갈 때일수록 겸손해야 하는 거고요. 잘 못 나간다고 해도 크게 좌절하거나 할 일도 아니에요. 좋은 일에 취해가지고 너무 자만해서 으쓱거리며 다니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고요. 나쁜 일이 생겼다고 바로 풀 죽어서 고개 푹 숙이고 낙담하고 있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유명한 TV 스타가 한번 빵 떴다고 아무 말이나 막 하다가 구설수에 오르고, 또 스태프들이나 코디 등에게 함부로 막대하고 그러다가 그냥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져서 사라지는 경우 우리 많이 봐왔잖아요. 또 반대로 신세계 수리남 등으로 유명한 배우 황전민 같은 경우 대부분 처음부터 스타였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그가 연극과 뮤지컬 무대를 전전하며 21년이라는 긴 시간을 무명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뒤늦게 뜬 배우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아요. 그런 오래 무명 생활을 겪다가 떴으면서도 항상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겠어요? 인생이 계속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이런 말이 있는데요. 100리를 가는 사람은 90리를 반으로 생각한다고 해요. 한마디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 지금의 삶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뚜벅뚜벅 열심히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더 근사한 삶을 사는 방법. 세 번째, 나이값 하자. 50세는 지천명이라고 해서 하늘의 뜻을 안다라는 의미인데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하는 나이라는 뜻일 거예요. 또 60세는 이순으로 기가 순하다는 뜻으로 남의 말을 들을 줄 아는 나이라는 뜻이겠죠. 어떻게 우리 50대, 60대 여성분들은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게 되셨나요? 또 남들이 거슬리는 말을 해도 잘 들을 줄 알게 되셨나요? 이게 사실 쉽지가 않죠. 나이를 먹는다고 이게 저절로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스스로 노력해야지 지혜로워지고 여유도 생기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노력해야 되는 것들이 더 늘어나고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이가 젊고 어리면 양해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젊어서 실수해도 아직 어려서 그런다 하고 넘어가고요. 또 젊은 패기로 오히려 높게 쳐주는 경우마저 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런 부분들이 양해가 되지 않는 게 대부분이에요. 말 실수하는 거, 남 흉보는 거, 자기 고집 부리는 거, 남의 말 안 듣는 거, 꼰대질 하는 거, 이런 거 다 주위에서 이해해주지 않아요. 50대, 60대 이 나이에 와서도 그러면 나이값 못한다는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가려서 하고 또 할 말도 줄여야 하고요. 다른 사람 의견도 듣고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하고요. 빠질 곳에서는 빠지는 법도 터득해야 해요. 나이가 벼슬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본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나이값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노력하자고요. 그래야 나이 먹고 망가졌다는 소리 안 듣게 되거든요. 나이 들수록 더 근사한 삶을 사는 방법. 네 번째, 끝장을 보자. 우물을 잘 파기로 소문난 업자가 있었는데요. 다른 사람이 포기하고 그만둔 곳에서도 그는 곧잘 우물을 파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능력을 신기하게 여겼는데요.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어쩌면 그렇게 우물을 잘 팝니까? 하고 물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업자가 대답하기를, 내가 우물을 잘 파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은 물이 나올 곳을 골라서 여기저기 여러 곳을 파보고 조금의 기미라도 안 보이면 바로 포기하지만 나는 어떤 곳이라도 파기 시작하면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팝니다. 한마디로 끝장을 볼 때까지 한다는 건데요. 이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끝장을 보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유재석 같은 타그 개그맨이나 트로트 여왕 장윤정 같은 가수들이 한 번 출연에 얼마를 받네, 작년에는 얼마를 벌었다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부러워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피땀 흘려가며 버텨온 그 시간들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1등 개그맨이라고 생각하는 유재석도 사실 힘들고 어려운 무명 개그맨 시절을 오래 버티면서 노력했기에 지금의 자리에 있는 거고요. 장윤정 또한 처음부터 트로트 여왕이 아니라 오랜 기간 재연 배우 활동을 하면서 자신에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 기회를 잡고 나서도 항상 최선을 다했기에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는 거겠죠. 이처럼 무언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끝장을 보자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요. 조금 해보다가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과가 빨리 나오지 않으니 그래서 힘든 건데요. 하다못해 컵라면이 다 되는데도 3분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 더 큰 일을 위해서 당연히 더 오랜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겠죠. 이걸 못 기다리고 조급해서 포기하면 지금까지의 시간은 모두 허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지금 다짐해보세요. 끝장을 보자. 지금 하는 이 일에서 끝장을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온다. 그러니 끝장을 보자. 지금까지 나이 들수록 더 근사한 삶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부분들을 잘 실천하시면 인생의 후반전을 멋진 역전승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사한 삶을 응원할게요. 그리고 오늘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저는 매일 3분 대표 큐레이터 송한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